누가 이쪽에서 하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차라고 그냥 유튜브 저는 밤마다 황교안 대표님 대변에서 제가 이제 상대 유튜버들하고 공매성 발언을 하고 감사합니다. 적어왔습니다. 대표님, 이게 저들은 지금 우리 과거의 행적이나 문건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파헤쳐서 집요하게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언론을 통해 왜곡된 내용을 접하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공격처럼 보여도 사실 뭐 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불고 뜯어야 될 공격 포인트라고 그렇게 이제 다소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당원과 이제 지지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저들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끊어내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다 한 번은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이제 권한대행 시절에 당시 이제 헌재에 제출된 문서는 국무회의 의결 서류도 아니었고 황교안 대행님의 지시도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법무부가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개진한 참고용 법률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빌미로 이제 사례 동조라고 왜곡하고 험담하는 이 거짓 주장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악의적인 의혹을 끝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선언적인 입장을 좀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헌재에 제출한 그 문서가 말씀입니다. 예, 누가 제출한 문서를 얘기하십니까? 법무부에서 제출한 국무회의 의결 서류 거기서 뭐 대표님께서 사인을 했다 하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가지고서 계속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어요. 예.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정의에 바라는 길을 안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무슨 책상을 안 내려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의자 하나에서 시작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측이 의자를 요구했다는데 이게 언젠가요? 네, 시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이죠. 지난 2017년 3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당시 조대환 대통령 민정수석에게 의자와 책상을 좀 반입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교정 업무 담당자에게 규정에 없다라는 보고를 받은 조 수석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재차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황 전 총리가 이걸 거절한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를 두고서 일관성과 또 공정성을 유지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다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독거실을 따로 만들어줬었죠. 10.08제곱미터의 홍거실을 독방으로 개조해서 이 샤워기도 따로 설치하는 등 특혜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 교정당국은 이런 독방 특혜 논란 속에서 이 책상과 의자 제공하는 것은 당시에는 어려웠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책상과 의자 결국 이 박 전 대통령 독방에 제공됐습니까? 예, 박 전 대통령이 요청한 것은 당시에 다리와 또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제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논란도 잦아든 뒤였고 박 전 대통령이 3개월가량 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도 반영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의자는 박 전 대통령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의자를 두고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거죠? 이 황 전 총리는 당시 사실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국무총리까지 임명하게 된 것이 바로 박 전 대통령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공한 이 의자 하나를 넣어주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구치소 의자가 황 전 총리를 공격하는 수단이자 또 한국당의 갈등을 증폭하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네, 이런 홀대 논란에 대해서 황 전 총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직접 이게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무슨 책상을 안 내려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구치소에서 있었을 일이에요. 구치소에서 그런 일이 나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교도관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들어올 방법이 없죠. 교정본부에서 최종 단계가 아마 교정본부 아닐까 싶은데 거기서 에이 그건 안 된다, 뭐 된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근데 내가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건의가 왔는데 이렇게 그런 얘기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될 때 일반 눈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냐. 그러니까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걸 다 도와드리라. 이렇게 내가 법무부에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법무부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권한대행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팀이 있었어요. 박영수 거의 특검인데 특검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수사할 때 1차 수사 끝나고 나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장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막 정말 광풍이 막 들어올 때예요. 우리에 대해서 막 그냥 죽이겠다고 광풍이. 내가 관저에도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막 꽉 차요, 사람들이. 옆에 이제 청와대 있잖아요. 양쪽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지가 않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깜짝 놀랐지. 그러나 나는 이제 그때 2개월인가 했을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 할 만큼 다 했다. 그래서 내가 기각을 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하겠다 그래 청와대. 그래서 그것도 기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하면 하는데 그 당시로는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걸 기각했느냐? 이게 이제 청와대에는 별별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건 수사를 위해서 이걸 공개해 버리게 되면 그럼 이건 뭐 국익에 치명적인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 언제 것이 있을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걸 막았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런 걸 막은 사람이 무슨 책상 하나 들고내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많은 폄훼가 있고 근데 하여튼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겠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연락이 안 돼. 그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던 김기춘 실장이 있는데 이분도 이해가 안 된대. 그 실장님 한번 만나 뵈셨습니까? 했더니 안 돼, 못 만났대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나 그건 그거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그렇게 됐고 또 본인이 구속되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쪽 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이제 해결세를 쓰고 있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대통령이 법대로 한 거거든. 근데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법원이나 이런데 이 친구들 보니까 계엄은 위법이래. 그럼 왜 그 법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냐고, 헌법에다 집어넣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란이라고 부르는데 내란은 딱 이렇게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이게 내란이에요. 쉽죠?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만 그것도 관계가 없는 거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이걸 목적범이라고 그래요. 목적으로 폭동한 자. 첫째로 국헌을 문란한다는 것은 내 질서를 대한민국 질서를 흔드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자체가 거의 국헌인데 뭘 자기를 무너뜨려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로 국헌이거든. 자기를 스스로 부인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무슨 폭동이 있었습니까? 제가 계엄되고 나서 연락 듣고서 TV를 딱 봤더니 계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군인이 한 20명 와 있더라고. 국회에. 그래서 이게 뭐냐? 금방 들어오겠지. 안 들어와. 20명만 계속 TV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200 몇십 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선관위 갔어요. 선관위 가서 불법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폭동이 어디 있어요?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 정말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폭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정말 애들 장난하는 것마다 말아버렸어요. 실탄도 없었습니까? 그 뭐 실탄도 안 가지고 갔어. 이런 폭동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근데 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내란을 선동했다고 합니다. 내 재판 받고 있어요. 내란 선동했대. 아니 지금 질문 저기 하셨죠? 다 됐죠? 미스터 국보법 황교 화이팅!